마찬가지로 상위권 소식을 차지한 주제입니다. 6위는 팔룡 시세표, 이 잠룡들이겠죠? 상한가 잠룡은 누굴까요? 그리고 이건 야당 얘기 같은데요. 15인 레이스 새정치민주연합 춘추 전국시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 잠룡들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을지 궁금한데, 저희가 뉴스탑10이 주요 정치인들의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주가 등락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실까요? 잠룡들의 주가 등락, 첫 번째는 누굴까요? 이분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저희가 가상치로 이 지지율을 한번 주가, 돈으로 묶어봤습니다. 지금 40만 5천 원입니다. 자, 상한가인데 호재와 악재,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 조순희 차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반기문, 글쎄요,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네요. 어떻게 호재, 악재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새누리당의 특히 친박 계열에서는 반기문 영입론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노갑 상임고문 등 비노계 그리고 중도파에서는 반기문 영입을 야당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지난주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네. 일단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직분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6년 12월 임기가 끝난 뒤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본인의 권력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변수입니다. 여기 악재에 있는 권력 의지 얘기하는 거죠. 동생들은 네. 일단 계속 손살을 치고 있는데, 동생들도. 네, 악재라기보다 이제 변수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 변수다. 예, 본인의 권력 의지. 그런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을 한 것 자체는 예. 대단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지금 개헌 논의도 한창이기 때문에 이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나 부통령이 그 내치를 담당해야 된다. 이런 개헌 논의와 맞물려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뜻과는 관계없이 반 총장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40만 5천 원의 주가가 기록되어 있는 반기문 총장 얘기를 해봤고, 다음 두 번째 주가 등락 누굴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인데 21만 원 약보합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재 악재인데 이도영 차장이 서울시 출입하시잖아요. 네. 한번 호재 악재를 아주 정확히 분석을 해주시죠. 예,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21만 원, 좋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호재로 보면은 당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해석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당내 세력이 별로 없다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당내는 자기를 많이 따라주는 원외위원장을 비롯해서 원내 의원들이 다수 포진이 돼 있어야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되는데 큰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내에 그냥 보면은 단점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면이 신선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악재가 됐던 것은 28억 원짜리 공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관이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서민 이미지를 자처했던 박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고가의 공관을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적잖은 실망감을 보이면서 약간 주가를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관련 이 잠룡들의 차기 대선 지지율을 통해 알아본 등락폭 3위와 4위를 한꺼번에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 이분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데, 홍성규 차장이 이 두 사람 다 모두 하락세,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 대선까지는 3년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저렇게 좀 빠지더라도 저 정도만 유지한다는 것도 지금 대견하다고 보입니다. 요 한 15만 원 언저리만 유지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만 내리 국회의원이 당선됐었고요. 이번 과반 이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대표로 등극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킨 이후에 최근에 개헌본물과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청과 거리감을 두면서 자신의 입지랑 인지도를 확 끌어올렸다고 보입니다. 예. 특히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에 수평적 당청 관계 회복과
그 공천 개혁을 주창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보여줬던 청와대와의 거리 두기는 상당한 세력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문제는 그 이후에 앞장서서 공무원 연금을 맞아 죽더라도 처리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하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칭송을 하고 있고 예. 청와대가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처리하면서 이게 과연 수평적 당청 관계이냐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기 시작했는데 당 내에서도 물론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잘 추스르고 당내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이 문재인 의원의 이 주가는 조금 이따 야당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이분들 빼놓을 순 없죠. 아무리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도 한번 쭉 한번 보실까요? 누가 했는지. 자, 안철수 의원 48,000원, 김문수 전 지사 3만 원, 홍준표 지사 21,500원,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11,000원인데 글쎄요.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약보합인 걸 제외하고는 다 세 분 다 빨간색이라서 이걸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수진 차장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10만 원이 안 되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일단 외연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강보합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예. 지금은 2선으로 지금 후퇴한 상황인데요. 바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당내 세력은 많이 없습니다만 또 정치는 생물이고 가장 중요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 중도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 바로 이 점은 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예. 그런 변수로 꼽힙니다. 내년 1년 동안은 선거가 없고 전당대회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예. 내년 한 해 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진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천착했다는 것을 각종 정책이나 발언으로 보여줄 경우에는 얼마든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렇죠. 김문수 전 지사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뭐 이 정도 가격이 책정된 거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이도영 차장. 네. 지난주에 핫스타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복지 논쟁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가격이 뛴 것 같아요. 그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예. 선언을 하면서 이 최근 들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무상복지 문제를 새로운 뜨거운 이슈로 만든 분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층에서는 자기의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반면에 이런 것들이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어떤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좌충우돌하는 돈키호테식의 행정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부터 이게 이 무상급식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오세훈 시장이 당시 홍준표 대표, 원내대표 집을 찾아갔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야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느냐라고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도지사가 돼서 가서 보니까 지방행정하면서 확연히 느꼈겠죠. 이런 식의 복지를 하다가는 정말 나도 못하고 교육청에서도 아무 일도 못하겠구나 해서 본인이 먼저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주 뭐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관된 잘한 결정이다. 결정을 하지 않고 마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과거 행동이나 언행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정도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1,500원에서 더 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수진 차장한테는 이제 야당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출마 거론만 15명. 그러니까 아까 저희 제목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당권 레이스가 빨리 시작된 겁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지금은 일단 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 어정쩡한 구도기 때문에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화두는 내년 2월 8일경으로 예상이 되는 전당대회 출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출마하는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2년의 어떤 임기를 보장을 받게 되는데 또 내년 한 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후년 4월 총선의 공천권을 바로 이번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갖게 되기 때문에
자천, 다천으로 출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고위원이 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는 최소한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출마하고 보자. 네, 이런 판단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 구도는 이번 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거론되는 출마자 15명입니다. 한마디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네. 최대 계파, 또 최강의 계파, 바로 친노인데요. 친노의 대표 주자격, 수장격이 바로 문재인 의원입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그런데 조수진 차장이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다던데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문재인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적당한 시기에 고민을 매듭 짓겠다. 그렇게 멀지는 않다. 뭐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문장이 더 의미심장한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저 내용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입니다. 예. 전당대회를 계기로 문재인 정체장이 열리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네, 이거는 당권 출마를 결심했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면 주변 여론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렇게 심지를 굳힌 문재인 의원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친노의 어떤 좌장으로서 예. 내후년 총선에서 나의 계파를 전부 다 공천하고 당내 세력화를 모두 굳건히 하면 2016년 총선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 다시 한번 재도전의 어떤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권을 거쳐서 대권으로 곧장 가겠다. 예. 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친노 일각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대표가 되는 거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만류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주변의 정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의원 자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수진 차장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의원이 새 당권 잡을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계파는 친노입니다. 예. 네, 구성원 자체가 친노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대단히 높다. 네. 물론 이제 예.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박지원호 의원 등은 이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바로 룰인데요. 룰 협상에 있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권 주자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경우가 룰의 채택이 만약에 된다면 문재인 의원으로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룰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룰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느냐, 분리해서 뽑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네. 정세균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계파인 친노의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는다라고 한다면 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룰은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뽑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는 현재 룰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예. 나머지 두 분의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룰이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예. 뽑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소위 말하는 3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 이런 그렇겠죠. 생각을 예. 붙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수진 차장의 분석까지 여의도 얘기 들어봤습니다.